2017년 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충 이랬습니다. 와, 감성 개쩐당. OST도 정말 좋은걸? 무슨 내용일지 정말 궁금해. 감성 그 자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위기 깡패 예고편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기 충분했죠. 첫사랑이라는 달콤 쌉싸름한 주제와 반복되는 여름날이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완전 빛 좋은 개살구였죠.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일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일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OST만 남은 전설의 애니메이션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꼴도 보기 싫어입니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작사 샤프트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작사긴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봉 당시 쏘아올린 불꽃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 건 비교적 최근이죠. 그 이유는 평가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봉 당시 왓챠 평점 1점대에 로튼토마토 30%의 아주 눈물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제서야 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1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1200원 정도면 아무리 재미없어도 돈값은 하겠지 생각이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리. 바닷가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나즈나와 노리미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나즈나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작은 구슬을 죽게 됩니다. 나즈나에게 마음이 있던 노리미치는 항상 나즈나에게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나즈나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학교를 전학 가게 되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나즈나는 수영장에서 시합하는 노리미치와 노리미치의 친구 유스케를 보고 이긴 사람과 사랑의 도피라는 명목에 가출을 하기 위해 몰래 내기를 합니다. 그 시합에서 노리미치는 발을 부딪혀 지게 되고 유스케가 이기게 되죠. 나즈나는 유스케에게 오늘 밤 열리는 불꽃축제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어찌저찌 불꽃축제가 다가오고 우연히 마주친 나즈나와 노리미치. 나즈나는 노리미치에게 당연히 너가 이길 줄 알고 내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노리미치는 졌으니까요. 바로 그때 나즈나의 어머니가 나타나 나즈나는 끌려가게 되고, 나즈나의 가방 안에 있던 그날 아침에 주운 유리구슬만이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나즈나를 붙잡지 못해 후회하는 노리미치는 아까 시합에서 발만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며 홧김에 유리구슬을 아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꽤나 재밌어 보이죠? 이제 제대로 한번 까볼게요. 이 작품은 타임리프물이라기보단 엄밀히 따지자면 평행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임리프라면 똑같은 시간에 반복할 테지만 이 작품에선 각기 다른 세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세계에선 유스케가 노리미치를 위해 나즈나와의 약속을 파기하지만, 두 번째 세계에선 유스케가 노리미치에게 자기도 나즈나를 좋아한다며 화를 냅니다. 이 외에도 풍차가 반대로 돌아간다던가 학교 계단의 방향이 반대라던가 각각 다른 세계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불친절해서 저처럼 두 번 이상 보지 않고서야 제대로 알아챌 수가 없어요. 시청자가 타임리프인지 평행세계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되돌아가는 듯한 연출도 그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세계라는 요소는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저 문제점이 꽤나 크게 다가옵니다. 내용이 어수선한 느낌이죠. 그리고 캐릭터들도 큰 문제예요. 다른 작품으로 잠시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에 달리는 소녀와 너의 이름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중 시간이 흘러갈수록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힘든 일이 닥치면 딛고 일어서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가 입체감이 있다는 거죠. 반면 쏘아올린 불꽃을 한번 볼까요? 일단 등장인물들의 배경 설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리미치는 나즈나를 왜 좋아하고 나즈나는 노리미치를 왜 좋아하는지, 아니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죠. 캐릭터들의 입체감이 전혀 없어요.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으니 몰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캐릭터들의 매력 또한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폭죽이 터지고 아름다운 BGM이 흘러나오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의 나즈나와 노리미치의 키스씬은 뜬금없이조차 느껴집니다. 엥? 갑자기? 라는 느낌이죠. 결론적으로는 기승전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아닌 거죠. 중간중간 가쁜 디즈니라던가 뜬금없이 난해한 연출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보고 나서는 도대체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지금 내가 뭘 본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립니다. 내용의 설득력도 개연성도 이야기의 몰입감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내내 물음표 100만 개만 찍어버렸죠.
네, 도대체 어떤 원작에서 이런 괴상망측한 애니메이션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원작도 시청해봤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러브레터로 유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단막극 드라마입니다. 일단 원작은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담백합니다. 평행세계라는 개념보단 그냥 노리미치가 후회를 하며 그때 만약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추억 보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노리미치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와 다치지 않고 수영장에서 이긴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작을 보고 나서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후회하고 있는 지난날의 기억들, 그리고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달콤 쌉싸름한 기억들을 이 작품을 보며 다시 한번 추억하길 원했던 거죠. 그때 이랬으면 어땠었을까 하고 말이죠. 애니메이션은 설명이 불친절한 탓에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마 시청자가 주인공에게 투영하여 공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원작에서 망작이 탄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작은 54분의 깔쌈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1시간 30분의 장편 분량이죠. 54분짜리를 1시간 반으로 늘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 전개의 템포가 느려질 것이고, 그것의 대책 방안으로 오리지널 요소를 넣은 게 바로 이 유리구슬입니다. 이 유리구슬의 존재로 인해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평행세계라는 말이 굳이 나올 정도로 거창해졌습니다. 작중에서 세계를 3번 이동하니까 총 4가지의 평행세계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난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더 장황하게 만들기보다는 원작 스타일대로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럼 이제 자잘한 문제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캐슬의 만행, 너의 이름은 연예인 더빙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쏘알린 불꽃도 목소리 연기를 성우 대신 배우를 기용했습니다. 노리미치 역으로는 스다 마사키, 나즈나 역으로는 히로세 스즈, 두 분 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인지도도 인기도 굉장히 많은 배우이고, 저 또한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배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우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과 캐릭터의 목소리만을 연기하는 건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분야 자체가 다르죠.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없었던 요인은 이야기를 난해하게 풀어간 탓이 크지만 이 발연기 또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나즈나가 끌려갈 때 노리미치를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노리미치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そんなの嫌だ。それだったら俺はこのおかしな世界でお前と一緒にいる。 정말 다시 한번 성우라는 직업이 괜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너의 이름은이랑 쏘어린 불꽃 둘 다 배급사가 미디어 캐슬입니다. 쓰잘데기 없이 성적 묘사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가슴이 무슨 컵인지로 알파벳 공부라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을 비롯해 노골적인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의 남자친구가 선생님에게 가슴이 이렇게 작았었나 하는 장면이 있는데, あれ、春子の胸ってさ、こんなに小さくて平べったかったっけ？何すんのよ変態。 이건 단순히 그냥 남자친구가 농담을 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 또한 영화의 장치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세계가 등장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선생님은 작중 계속해서 가슴이 크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크기를 작게 만들어 전과는 다른 세계라는 것을 말하려 했던 거죠. 이건 진짜 두세 번 이상 보지 않는 이상 눈치를 못 챌 뿐더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슴을 영화적 장치로 사용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 다 눈치 못 챌 거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요소 또한 불쾌감을 조성해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화와 OST는 정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 1시간 반이라는 정말 지루한 여정 속에서 저를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작화와 OST입니다.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나 바닷속에서 키스하는 노리미치와 나즈나의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OST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습니다. 다오코 오네짱과 요네즈 켄시 오니짱이 부른 쏘얼린 불꽃은 듣는 것만으로도 12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아깝더라. 유명한 노래라 한번 들으면 딱 아실 텐데 저작권 때문에 올리질 못하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기타로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パッと光って咲いた花火を見てたきっとまだ終わらない夏が曖昧な心を溶かして繋いだこの夜が続いて欲しかった
원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무리로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망작이었지만 이 망작 덕분에 원작을 알게 되었다는 데 의미를 크게 두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원작 또한 구글에서 1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실 거라면 원작을 먼저 보시고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신 후에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 영화를 본 감상평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심심할 때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안 보실 거라면 그 1200원 저한테 좀 주세요.